일본에서 만나는 백제의 역사, 오사카 역사박물관. 주소에서 보이는 오사카 성과 역사박물관입니다. 오사카 역사박물관은 이렇게 빌딩 형태입니다. 보통 박물관이라는 시설은 오래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체로 낮은 건축물이 많은데, 이 박물관은 신축 건물에다 높은 빌딩인 것이 이채롭습니다. 흑별전은 어른 기준으로 1000엔, 상설전은 600엔, 세트는 1500엔 정도입니다. 상설전과 오사카성 천수각도 함께 보려면 900엔이라고 합니다. 입장료가 꽤 비싼 박물관이네요. 제가 갔을 때는 이런 특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모와 일본도 시앙포도 일반다오라는 전시입니다. 오사카 역사박물관의 층별 안내도입니다. 이 박물관은 지하 1층부터 10층까지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관람객은 10층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전시를 관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시실 외에도 연수실, 회의실, 학습정보센터, 레스토랑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관람 전에 커피 한잔하고요. 2층부터 관람을 해보겠습니다. 오사카 성이 잘 보인대요. 오사카 성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창밖으로 멋진 풍경이 보인대요. 남바 궁궐 유적 남보공지 장왕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주요 의식을 거행하던 대극전, 정무를 수행하던 조당원, 궁궐의 정문이자 남문인 주장문, 동문이었던 오감문, 불교 행사를 진행하던 팔각전, 천황의 거주 공간 내리전전 등이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남바 궁궐은 나라 시대와 해안 시대 초기의 유적입니다. 726년 쇼무 천황이 건설합니다. 794년 교토로 천도한 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6세기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 오다 노부나가가 난바 궁궐터의 오사카 성을 축성하면서 그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1950년대의 발굴 조사를 통해 난바 궁궐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창문으로는 오사카 성이 보이네요. 고대의 다양한 세계유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궁과 월지도 보여주고 있네요. 발의 상경용 첨부도 보이고요. 실크로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사카와 실크로드의 관계에 대한 지도네요. 적혀있는 내용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난바가 기나이의 정문으로 번성했던 7, 8세기경, 세계는 새로운 문화권이 성립되었습니다. 당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프랑크와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급속히 융성한 이슬람의 세 가지 세력입니다. 각지의 도시가 발달하고 이들을 연결한 것이 실크로드입니다. 한편 신대륙 아메리카에서는 독자적인 문화가 자라 메조아메리카와 중앙안데스에서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아스카나라 시대의 기나이 지역의 경제와 교통의 주요 동맥은 요도가와와 야마토가와의 수운과 내륙간도였으며 난바경은 이 루트의 큰 중심지에 위치했습니다. 수오는 나라 분지와 요도가와 상류 지역을 번갈아 가며 옮겨왔지만 부도인난다는 이 여러 수도와 항상 연결되어 아스카나라 시대를 통해 오랫동안 존속했습니다. 고대 궁궐과 관청 지구 전기난바 궁궐의 정문에서 정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야마토 강 이마이케 유적에서 폭 18m의 도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주작대로와 일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난바경 내각지에서 바둑판 모양의 도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일부에서는 7세기 후반부터 경의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전기난이와 궁에서 후기난이와 궁으로의 변화 7세기에서 8세기에 걸쳐 궁전의 형태는 크게 변화합니다. 특히 국가적인 의식을 행하는 대극전의 성립과 천황의 거주지인 내전이 조정원, 대극전원으로부터 명확히 분리되는 것 등은 각 시대의 정치 형태 등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 속 흰색 부분은 대극전원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기난이와 궁 7세기 오사카시 타이카 게시니지 니시어드 천황의 난이와 천도에 따라 조형된 난이와 나가의 토요사키 궁으로 생각됩니다. 중추부에는 내전 남문, 팔각전이 나란히 있으며 광대한 조정원은 후지와라 궁을 비롯하여 이후의 궁전에 이어졌습니다. 후기아스카 오카모토 궁 아스카 기요미야라 궁 7세기 나라 현 아스카 마을 진실의 난에서 승리한 덴무 천황은 사이메이 천황의 궁궐이었던 후기아스카 오카모토 궁에서 즉위했습니다. 그 후 대극전에 상당하는 건물 대전을 중심으로 한동남북을 추가하지만 조당으로 생각되는 건물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스카 기요미야라 궁이라는 명칭은 덴무 천황의 죽음 직전에 명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지와라 궁 7, 8세기 나라 현 가시하라시 694년에 천도가 이루어져 지토, 문무, 겐메이 3대 천황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중추부의 구조는 아스카 기요미야라 궁과는 크게 다르며 전기난바 궁과 마찬가지로 광대한 조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건물에는 궁궐로서는 처음으로 초석이 사용되었고 지붕에는 기와가 덮였습니다. 헤이조 궁 전반 8세기 나라시 710년 겐메이 천황에 의해 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추부는 중앙구역 그림의 왼쪽과 동쪽 구역 오른쪽으로 나뉩니다. 쇼무 천황이 즉위한 대극전은 중앙구역에 있으며 군이노미야 천도시에 이축되었습니다. 동쪽 구역은 기둥을 땅에 직접 세운 건물로 이곳 역시 대극전이나 조정에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후기난이와 궁 8세기 오사카 726년 쇼무 천황의 명령에 의해 조형이 시작되었습니다. 744년에 수도가 되었습니다. 조정원이 8개 당당인 것과 대극전이나 조정원에 닿은 기와가 중건문이라는 특수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엔자카 창고군 남바 호리에 우에마치 대지의 북쪽 끝에서 5세기 후반에 16개 동해 대형 건물터가 발견되었습니다. 폭 10m, 깊이 9m의 총주기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규모로 동서 이군으로 나뉘어 정연하게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규모나 수, 배치,
게다가 난바 호리의 현재의 오카와에 가까운 것으로부터 외왕권이 물자 집산의 거점에 세운 창고군으로 생각됩니다. 대형 건물의 기둥 구멍은 5세기 말의 구덩이 주거에 의해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기둥을 빼낼 때 파낸 구멍에서는 그보다 오래된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건물의 연대는 5세기 후반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코엔자카 창고군 발굴 조사의 대형 건물이 실제로 발견된 장소 오사카 역사박물관 남쪽의 사적 공원 내에 실물 크기로 재현했습니다. 높이는 약 8m입니다. 조사에서 발견된 기둥 구멍으로부터 고상시그 맛배 지붕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고분 시대의 안위와 등을 참고하여 복원했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설계 기법에 의해 만들었으며 중국과 한국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해요. 제 생각엔 중국보다는 한국이겠지만 한국만 넣기 싫어서 중국도 껴준 느낌? 난이와 궁궐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 있었으며 현재 발굴 조사를 통해 그 모습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전기 궁궐과 후기 궁궐의 위치가 겹쳐져 표시되어 있으며 발굴 조사 결과 2시기에 걸쳐 궁궐이 재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 난이와 궁복원 모형입니다. 전기 난이와 궁은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궁전으로 중앙북쪽에 천황의 거주지인 내전을 두고 그 남쪽에 국가의 정치나 의식 등을 행하는 조정원을 두었습니다. 조정원의 수는 16개로 추정되며 역대 궁전 중 가장 많습니다. 동쪽에 있는 관청은 창고와 건물이 함께 배치되어 있으며 관청 건물 중 일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팔각전은 평면이 팔각형인 독특한 건물로 전기 난이와 궁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적인 건축물입니다. 내전전은 조정원의 정전으로서 공적인 성격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기웅을 땅에 직접 세운 형태로 지붕은 판자를 엎는 등 우리나라 고유의 궁전 건축을 채용하는 한편 내전 남문의 양쪽에 평면 팔각형의 건물을 배치하는 등 중국의 궁전 건축 사상의 영향도 인정됩니다. 내전의 서쪽에는 대규모의 건물이 있었는데 난이와 대장전으로 추정됩니다. 내전 서쪽 관청다이리스의 육한가는 대규모 창고군으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북서쪽 구석에는 계곡 지형을 이용한 샘 시설이 있었습니다. 아스카 시대의 궁전 건축은 사실 알 수 없는 점이 많아 기둥의 색깔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단서가 없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목재 기단이 기는 건물을 빨간 기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기둥을 땅에 직접 세우고 기와를 엎지 않은 일본 고유의 전통적인 건축에서 기둥은 모두 흰 나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토기는 7세기 말 아스카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승사라는 글자가 묵서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를 통해 해당 토기가 사찰과 관련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특히 백제의 사찰로 추정되는 도가지 폐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오사카 시덴 노지 구사이쿠단이 유적에서 발견된 8세기 나라 시대의 우물 유적입니다. 남바 궁궐 내 최대의 우물입니다. 우물벽은 안쪽에 구멍을 낸 통나무를 놓고 그 바깥쪽에 가로판을 우물난간 모양으로 짠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깊이는 2.8m입니다. 21개의 완벽한 형태의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오사카 시덴 노지 구의 사이쿠단이 유적에서는 8세기 나라 시대에 일본 최초의 주조 동전인 와도카이진 허동가이젠을 만들던 과정에서 생긴 실패작인 가지전주첸과 바리전베리첸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남바 남버징과 헤이조핑 천징에서 돈을 주조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실제 유적에서는 돈을 만들었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동전 외에도 다양한 철제 유물이 발굴되었네요. 8세기 전반 오사카 다마스쿠리 부근에 있던 스이타시 나나오 가와라 와요 공방의 상상도 후기남바 궁궐의 기와는 가마에서 구운 소량의 연꽃 무늬와 당초 무늬의 기와 외에 80%를 차지하는 중권문 동심원 무늬 기와가 있습니다. 남바 궁궐의 동쪽 우에마치 대지의 동쪽 경사면에서는 물에 그을린 중권문 기와와 채백덩어리, 건물터 등이 발견되어 기와를 붓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후기남바 궁궐 복원 모형 천황의 거주지인 내전은 중앙국 쪽에 있고 대극전원과 조정원은 남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궁전의 정문은 남쪽에 있는 주장문입니다. 조정원에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도열한 8개의 조정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고 설날 아침 의식이나 외국 사절 접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천황이 앉은 곳이 대극전이었습니다. 대극전과 조정원은 중국풍 건물로 기단 위에 세워져 있고 지붕은 기와로 덮여 있으며 기둥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반면 내전 건물은 기둥을 땅에 직접 세운 형태로 지붕은 노송나무 껍질로 덮여 있고 채색을 하지 않는 등 일본 고유의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후기나니와 노미야의 모습을 찾아서 쇼무 천황은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726년부터 다시 나니와 노미야 궁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744년에는 수도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용된 기와의 무늬로는 원형 또는 호선의 중권문이 고안되어 이 궁전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784년 간무 천황의 나가오카 천도에 의해 주요 시설은 해체, 이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니와 궁궐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다음 영상은 9층에서 만나요. 이 배 모형은 조몬 시대의 통나무배가 아니라 고운 시대 구fen 시다의 배 모양 하니와 트랜싱 질룬 구나가타 하니와를 재현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형태의 배로 한일 국교 정상화 20주년을 기념하여 다카마와리 고분에서 발견된 배 모양 하니와를 토대로 고분 시대의 배를 복원, 오사카에서 한국 부산까지 실험 항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배는 오사카의 옛 지명인 나니와가 고대 일본의 중요한 항구였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나니와는 세토 네에라의 호네이하의 항구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다양한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국제적인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배 모형은 다카마와리 고분군가 호이리구 펜춘에서 출토된 배 모양 한의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의화는 고운 시대의 무덤 주변에 세워두었던 점토 인형이나 기물을 말하는데, 이 배 모양의 한의화는 당시 한의화가 수상교통의 요충지여서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뱃머리 선수와 배꼬리 선미가 위아래 2단으로 나뉜 호화로운 배를 본떴습니다. 배전 위 내상에 돌기는 노예 받침점입니다. 당시 한의화가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해상 교류의 중심지였으며 배가 그 번영의 핵심적인 상징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15-16세기 오사카의 중심이었던 이시야마 혼간지 실산벤 유엔스와 그 주변에 형성된 지나이마치스 네이팅 사찰 도시의 모습을 재현한 것입니다. 디오라마 뒤편벽을 가득 채운 거대한 그림은 당시의 풍경을 담은 두루마리 그림 아마도 복제품입니다. 이 그림은 이시야마 혼간지가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했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며 활기찬 도시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디오라마가 도시의 구조를 보여준다면 이 그림은 그 안에서 벌어진 사람들의 삶과 역동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앞의 디오라마는 바로 이 그림 속 풍경의 일부를 입체적으로 재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세도시는 일반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며 외견상으로는 주위를 토로 울고 쌓은 성벽나 해자도랑으로 둘러싼 곳이 적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는 길을 기준으로 세로로 긴 직사각형 모양의 땅 구획이 이루어졌지만 거리 풍경이 지형이나 길의 형태에 따라 규정된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따반벤 유엔스 유잉 당후 유엔머싱 오사카 혼간지 어영당 복원 모형입니다. 16세기에 열렸던 법회화호의 한 장면을 재현한 것입니다. 당시 혼간지는 다이묘 지방 영주에 버금가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모형 속 법회에 참석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은 혼간지의 사회적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힘을 만들어낸 기반이 이거였습니다. 오사카 혼간지는 오다 노부나가와의 10년에 걸친 전쟁 이시야마 전투 1570-1580 끝에 결국 오다 가문과 화의를 맺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 직후 원인 불명의 화재로 거대한 사찰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이후 혼간지는 교토로 이전했습니다. 이 모형은 오사카 혼간지 어영당의 내부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네요. 1점 거대한 지붕과 그것을 받치는 정교한 뼈 대시아 5조 고야구미.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건물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지붕의 뼈대입니다. 지붕의 무게 분산 수많은 나무 기둥과 대들보가 복잡한 트러스 구조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는 무거운 기와 지붕의 무게를 건물 전체에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고도의 기술입니다. 이 정교한 뼈대 구조 덕분에 내부의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구조 지붕 아래를 자세히 보면 천장 텐진과 지붕 뼈대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은 보이는 천장을 낮게 만들어 실내 공간에 안정감을 주고 그 위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조물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이중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점 신자들을 위한 넓은 내부 공간과 예전, 계진. 모형의 오른쪽 넓게 트인 마루 공간이 신자들이 모여 법회에 참석하는 계진와 예전입니다. 기둥의 역할 내부 공간을 보면 벽이 거의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굵은 기둥들이 지붕의 무게를 직접 지탱하고 있습니다. 벽이 아닌 기둥으로 구조를 만드는 기둥보 구조 퍼스탠들터는 일본 전통 건축의 핵심입니다. 개방성 이 구조 덕분에 시야를 가린 벽 없이도 매우 넓고 개방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신도를 한 번에 수용해야 했던 혼간지의 필요에 꼭 맞는 설계였죠. 3점 신성한 공간의 구분 네이전, 나이진. 모형의 왼쪽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분리된 곳이 바로 나이진 네이전입니다. 공간의 위계 이곳은 사찰의 가장 중요한 본조물이나 종파의 시조의 초상 등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일반 신자들이 들어가는 계진과는 단위와 벽, 미다지 문화, 후스마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공간의 위계를 나타냈습니다. 4점 건물을 둘러싼 툇마루 연처, 엔가워. 건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툇마루 모형 오른쪽 아래 계단과 함께 보이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입니다. 일본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실내 공간을 확장하고 사람들이 걸터앉아 쉬거나 소통하는 장소로도 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어영당 모형은 불 거의 사용하지 않고 나무 부재들을 정교하게 깎아 서로 맞물게 하는 결구제거 방식을 기반으로 거대한 지붕의 무게를 효율적으로 지탱하면서도 최대한 넓고 개방적인 내부 공간을 확보하려 했던 일본 전통 목조 건축의 높은 기술력과 지혜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하의 부엌, 에도 시대 오사카 전시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네요. 영상이 시작되면 보이는 배와 북적이는 시장의 모습은 앞서 보았던 도지마, 쌀시장, 이나 혹은 다른 나루터의 활기찬 풍경입니다. 배를 타고 온 사람들과 강변에서 거래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두 남자가 멜대에 채소를 가득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등불이 켜진 이른 아침의 시장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신선한 채소와 생선 등이 거래되던 자코바자 하오창, 어시장이나 덴마텐만 청과물 시장의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하의 부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온갖 식재료가 모여들던 오사카의 생생한 생활 현장입니다.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전시실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중앙에 실물 크기로 복원된 목조 다리가 보이고 그 주변으로 방금 본 것과 같은 입체 디오라마와 벽면 전시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마치 에도 시대 오사카의 거리를 직접 걷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설계된 것이죠.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그림은 나니와 달인 안보차오 주변의 풍경을 그린 것입니다. 당시 오사카의 지리, 건축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파노라마 그림입니다. 다리 위를 오가는 사람들, 강에 떠있는 데들, 강변의 상점들까지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당시 오사카의 번영을 실감하게 합니다. 에도 시대장 호시다에 17, 19세기의 거리를 실물 크기로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전시실의 중앙을 가로지른 이 거대한 목조 다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물의 도시쇼의 너도라 불릴 만큼 수많은 강과 수로가 발달했던 당시 오사카에는 이런 다리들이 도시의 동맥이 역할을 했습니다. 다리 위에는 상인, 무사, 일반 서민 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마네킹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옷차림과 표정, 몸짓을 통해 당시 오사카의 활기찬 사회상과 계층 구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쌀과 물자들이 이곳의 창고에 저장되고 거래되었던 천하의 부엌, 오사카. 그 역동적인 심장부였던 강변과 다리의 풍경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9층 전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도시대 오사카의 심장부였던 강변과 나루토의 풍경을 재현한 것입니다. 사진 중앙과 배경에 보이는 큰 범선들은 기가키 카이센이라는 화물선입니다. 이 배들은 오사카와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에도 지금의 도쿄를 오가며 전국의 물자를 실어 나르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쌀, 술, 기름, 면직물 등 온갖 상품들이 이 배를 통해 운송되었죠. 오사카가 천하의 부엌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일 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물은 평면적인 그림이 아니라 여러 겹의 그림판을 겹쳐서 원근감과 입체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마치 팝업북을 펼친 것처럼 보이죠. 맨 앞에는 작은 조각배 덴마센 촨마 촨을 타고 노를 젓는 사공을, 그 뒤로는 거대한 히가키 카이센과 분주한 나루토의 모습을 배치하여 당시의 활기찬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짱우후 구라야시키 웨어하우스 컴플렉스. 구라야시키는 각 번반 단 다이묘가 다스리던 영지 연공세금으로 얻은 쌀이나 특산물을 판매하고 보관하기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오사카에는 130개가 넘는 구라야시키가 있었고 주로 도지마 당다오 나카노시마 롱들다오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고 판매하는 창고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각 번의 경제정치 문화적 거점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번반의 저택과 창고 단지인 구라야시키는 주로 세금 후 거둔 쌀을 보관하고 판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최근의 발굴 조사와 재해, 그림 등을 통해 구라야시키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초기 근대에도 시대의 오사카에는 수많은 구라야시키가 있었으며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모형은 에도 시대 후기의 그림 자료 등을 바탕으로 히로시마 번현재의 히로시마현의 구라야시키를 200분의 1 크기로 복원한 것입니다. 부지 안에는 번의 특산품인 철, 종이, 해산물 등을 보관하는 창고와 거래를 담당하는 관리들의 주택, 그리고 배가 직접 들어올 수 있는 선착장 후나이리 등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에도 시대 일본 경제의 심장부, 바로 도지마, 쌀 시장 당다오미 있을 장의 활기 넘치는 모습을 재현한 전시입니다. 당시 오사카는 전국에서 거둔 세금, 즉 쌀이 모두 모이는 곳이었고 이 도지마, 쌀 시장에서 결정되는 쌀 가격이 곧 일본 전역의 표준 가격이 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도지마 쌀 시장은 아직 수확하지 않은 미래의 쌀까지 장부상으로 거래하는 세계 최초의 공인된 선물 거래소였습니다. 이런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 덕분에 오사카는 명실상부한 일본 경제의 수도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 속 수많은 상인들이 모여 손짓으로 시세를 주고받으며 치열하게 거래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현장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진 오른쪽, 높은 막루 위에서 흰 깃발을 흔드는 남자가 보이시나요? 이 사람은 거래의 시작과 끝, 그리고 결정된 쌀 가격을 주변에 알리는 깃발 신호수입니다. 이 깃발 신호를 보고 다른 지역의 상인들이나 다이묘 영주들이 쌀 가격을 파악했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최첨단 정보 전달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천하의 부엌, 오사카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를 바탕으로 서민들의 대중문화가 크게 발달했습니다.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그림과 장식은 당시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을 때 느꼈을 설렘과 기대감을 전달합니다. 중앙과 좌우에 배치된 그림들은 당시 유행했던 공연의 한 장면이나 인기 배우 가부키 또는 인형 블라쿠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선명한 색채와 역동적인 구도는 일본의 전통 판화인 우키요의 부시호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길 통해 어떤 공연들이 인기가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조인이라고 불리는 상인과 수공업자 계층은 에도 시대 오사카의 경제적 주역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번 돈으로 연극을 보고 그림을 사는 등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했습니다. 이 전시물은 바로 그 존인 문화의 화려함과 활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극장 모형에 있던 구멍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이것은 노조키 카라쿠리스키 가라그리 또는 노조키 메가네스키 엔징이라고 불리는 에도 시대에 유행했던 일종의 엿보기 장치 또는 입체경을 재현한 전시물입니다. 관람객이 작은 구멍을 통해 당시의 그림이나 이야기를 들여다보며 즐겼던 대중적인 오락이었죠. 영상 속 내용을 통해 이 장치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의 주제는 당시 오사카 사람들이 새해의 복을 기원하며
7명의 복을 가져다주는 신칠복신을 모신 절과 신사를 차례로 참배하던 칠복신 순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호테이는 풍요와 기운을 상징하는 칠복신 중 한 명입니다. 영상은 순례길의 서문 씨만 근처에 있는 호테이 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참배하면 아이를 낳은 산모의 젖이 잘 나오게 된다는 당시 사람들의 민간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로시마본 구라야시키 광다오 반장 우후 복원 모형입니다. 구라야시키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정교한 디오라마네요.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마을처럼 보입니다. 모형을 보면 여러 채의 건물이 용도에 따라 나뉘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히로시마본 반에서 온 관리들이 상주하며 업무를 보는 사무 공간과 그들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이 함께 있었습니다. 핵심 시설, 창고장. 단지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창고장, 구라 건물들입니다. 이곳에는 히로시마 지역의 특산품이었던 쌀, 철, 종이, 해산물 등을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견고한 벽과 지붕은 상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죠. 수상교통과의 연결 선착장. 모형의 앞쪽을 보면 건물이 물가에 바로 접해 있고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은 후나이리저우로라고 불리는 개인 선착장으로 강에서 배가 직접 단지 안으로 들어와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당시 물류의 핵심이었던 수상교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히로시마본 구라야시키 광다오 반장 우후 단지 내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주거 및 사무 공간입니다. 즉, 창고가 아니라 히로시마본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실제로 먹고 자고 업무를 보던 곳이죠. 사무 공간과 접객 공간. 중앙에 보이는 다다미 방에는 2명의 인물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상업적인 거래나 중요한 손님 맞이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라야시키는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오사카의 상인들과 교섭하고 계약을 맺는 중요한 비즈니스의 장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가옥 구조. 내부는 4가지 문인 후스마어로 각 방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 문들을 열고 닫음에 따라 공간을 넓게 쓰거나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눌 수 있는 유연한 구조입니다. 방에는 타다미가 깔려 있고 방 주변으로는 복도 역할을 하는 텐마루 엔가와 유엔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관리들의 생활 공간. 이곳은 업무 공간일 뿐만 아니라 히로시마에서 온 관리들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주택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의 왼쪽 부분에는 부엌이나 개인적인 방으로 보이는 공간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원. 건물 앞쪽으로는 작은 나무들이 심어진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이는 업무로 지친 관리들에게 휴식과 미적인 즐거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깡관 스나누키. 리더 슈즈 피역소의 가죽을 사용한 신발의 일종으로 에도 시대부터 일상생활용품으로 정착했습니다. 뒤꿈치에서부터 관서관슈라 불리는 가죽 끈세 기줄 모양을 신발의 겉과 안쪽에 맞춰 뚫은 구멍으로 통과시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가죽을 사용한 일반적인 신발로는 이 밖에 세스구스에다 눈 신발가 있습니다. 베이치엔조한 기타마이본의 에도 시대 후기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홋카이도를 비롯한 동해, 연안의 항구와 오사카 사이를 왕복하며 다양한 물자를 매매하던 상선입니다. 오사카에는 청업 이료나 다시마 등을 가져와 그 경제적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손주 조한조 스스로가 상리되어 출항지인 오사카에서 싼 물건을 사싣고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비싸게 팔고 기항지에서 다시 그 지역의 특산품을 사서 다음 기항지나 종착지인 홋카이도에서 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돌아올 때는 홋카이도의 청어, 다시마 등을 싣고 와 오사카에서 팔았습니다. 이 때문에 움직이는 종합상사라고 불립니다. 이 무역으로 부를 쌓은 선주들은 각 기항지에 호화로운 저택을 짓는 등 지역 문화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은 에도 시대 오사카의 축제 문화를 상징하는 전시물로 일본 3대 축제 중 하나인 덴진 마쓰리 텐센지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분카분카 또는 분차분자라고 불리는 행렬용 배 장식의 일부를 재현 및 전시한 것입니다. 덴진 마쓰리 텐센지는 물의 도시 오사카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특히 강 위에서 100여 척의 배가 화려한 행렬을 이룬 후나토교 좌도 유가 축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전시물은 바로 그 선상 행렬에 참여하는 데 중 하나를 재현한 것이죠. 전시물의 특징. 뱃머리에는 봉황이나 용 같은 상서로운 동물을 형상화한 정교하고 역동적인 목조각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는 축제의 권위와 화려함을 더하고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의 중앙에는 보라색 휘장과 신성함을 나타내는 장식들이 보입니다. 축제 행렬에 사용되는 데나가 많은 신의 영혼을 잠시 모시는 움직이는 신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붉은색과 노란색 등 여러 개의 등롱덩롱에는 각 지역의 상인 조합을 나타내는 문장원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배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그 지역 공동체의 자부심이자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천하의 부엌으로 불렸던 오사카 상인들의 경제적 힘과 신앙심이 결집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웬열엔 싱볼라쿠 닌교라는 글자가 이 전시의 주제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블라쿠는 에도 시대 오사카에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인형극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었습니다. 1점 블라쿠 인형 가운데 중앙에 전시된 것은 실제 공연에 사용되는 인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작은 인형이 아니라 키가 1.5m에 달할 정도로 크고 정교합니다.
인형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듯한 섬세한 움직임과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 불라쿠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 점 3명이 조종하는 인형 산닌즈 카이사 렌차니.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불라쿠 인형의 가장 큰 특징인 산닌즈 카이사민 조종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인형을 무려 3명의 인형사가 함께 조종합니다. 오모즈카이 조치아니 주 인형사. 왼손으로 인형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인형의 오른팔을 조종합니다. 팀의 리더 격으로 수십 년의 수련을 거친 사람만이 맡을 수 있습니다. 히라리즈카이 조치아니 왼쪽 인형사. 인형의 왼팔을 조종합니다. 아시즈카이 조치아니 발 인형사. 인형의 두 발을 조종합니다. 80년, 왼 80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 인형사가 되기까지는 혹독한 수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3명의 인형사가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여 마치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3점, 다양한 표정의 머리 가시라쇼. 오른쪽과 앞쪽에 전시된 여러 개의 머리는 가시라쇼라고 불리는 인형의 머리 부분입니다. 젓갈에 따른 머리 불라쿠에서는 배역의 성별, 나이, 신분,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가시라를 사용합니다. 젊은 여성, 용맹한 무사, 익살스러운 악역 등 수십 종류의 머리가 있어 극의 내용에 맞춰 바꿔 끼웁니다. 섬세한 장치 자세히 보면 눈썹이나 눈, 입을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 미세한 감정 표현까지 가능합니다. 전어주주 모싱 가도노 시바이 모형. A Model of the Keido Theater 가도노 시바이는 1월에 상연 허가를 받아 가도마루 자자 완조라고도 불렸습니다. 오사카 도톤보리에 있던 대표적인 5대 극장 도톤보리 오자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가부키가 우지와 조루리징 려우리, 불라쿠 같은 인형극과 함께 상연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최고의 극작가로 꼽히는 지카마스 몬자에몬 진송 먼저 웨이먼의 작품이나 그의 작품에 곡을 붙인 다케모토 기다유 주반 이타이프의 조루리딩이 초연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극장의 구조는 현존하는 극장이나 옛 자료를 참고하여 복원한 것입니다. 가도자어는 모퉁이라는 뜻으로 다리 근처 모퉁이에 있었기 때문에 가도노 시바이 모퉁이 극장이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오사카 공연 문화의 중심지였던 도톤보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극장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한 가부키와 바로 앞에서 보았던 인형극인 불라쿠조루와 함께 공연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는 유명 작가 지카마스 몬자에몬의 수많은 명작들이 바로 이 무대에서 처음으로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가도노 시바이의 주요 건축 구조. 하스세키 더우시, 네모 상자 모양의 객석.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오늘날의 의자와 달리 바둑판처럼 네모난 틀로 구획된 객석입니다. 이것을 마스세키라고 부릅니다. 마스더는 곡식 등을 계량하던 데를 의미한데 모양이 비슷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곳에 관객 서너 명이 함께 앉아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하나미치 화다오 객석을 가로지르는 길. 무대 왼쪽에서부터 객석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뒤편까지 이어지는 긴 복도가 보이렵니다. 이것이 바로 가부키 극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하나미치 꽃길입니다. 배우들이 이 길을 통해 등장하고 퇴장하며 관객 바로 옆에서 연기를 펼쳤습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이 극에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무대 장치였죠. 무대 우타이. 공연이 펼쳐지는 주 무대입니다. 당시의 극장들은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의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배우가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세리세리나 무대 전체가 회전하는 마와리 부타이 호리 우타이 같은 장치들을 이용해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개방적인 구조. 모형을 보면 무대와 객석이 하나의 큰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붕을 받치는 기둥을 최소화하여 탁 트인 공간을 만들어 관객과 배우가 함께 호흡하며 공연을 만들어가는 일체감을 중시했습니다. 이 그림은 1802년에 제작된 세스 명소 도에스 뮤셔징 민소 도호이시이라는 책에 실린 사파로 제목은 오가부키 요카케 사이켄 노즈다가 우지벼과 시젠즈도 대가부키 정면의 세세한 그림입니다. 당시 극장 앞이 얼마나 활기찼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연을 홍보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극장 정면의 구조와 간판들. 해도시대 극장은 관객을 끌기 위해 정면을 매우 화려한 간판으로 장식했습니다. 이 간판들은 오늘날의 영화 포스터나 광고판 역할을 했습니다. 야구라 루 지붕 위에 솟아있는 막루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이것은 막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극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공인된 극장의 상징이었습니다. 공연 시작을 알리기 위해 이곳에서 붓을 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간판 YT 간판 현재 상연 중인 연극의 제목을 크게 써붙인 간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였죠. 남아의 간판 닌첸 간판 야쿠샤 간판 이저 간판 공연에 출연하는 주요 배우들의 이름을 등급 순서대로 적어놓은 간판입니다. 인기 배우의 이름은 그 자체로 최고의 홍보 수단이었습니다. 인교 간판 렌싱 간판 또는 애 간판 호의 간판 공연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나 인기 배우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내건 간판입니다. 글 모르는 사람도 어떤 내용의 공연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각적인 효과가 큰 광고판이었습니다. 더라 간판 또한 리 간판, 쓰리 간판, 대어 간판, 극장 입구 처마 밑에 걸어둔 작은 간판들로 보통 공연의 세부적인 정보나 다음 공연 예고 등을 담았습니다.
진주안정부 셔러다반 다회도 신찬증 보섭 주대판 대회도 맵업 오사카 시티 1687 오사카 시지도 1687년 이 지도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지카와 아지강의 탄생입니다. 당시 오사카는 요도강 상류에서 밀려오는 흙과 모래 때문에 강 바닥이 얕아져 홍수가 갔고 큰 대가 오사카 중심부로 들어오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도 막부는 1684년부터 대규모 강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새로운 물길이 바로 신카와, 즉 오늘날의 아지카와입니다. 이 어려운 공사를 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당대 최고의 토목 기술자이자 상인이었던 가와무라 지이켄입니다. 금강을 파면서 나온 막대한 양의 흙으로 강변에 인공산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에 신카와 스키야마라고 표시된 이 산은 훗날 그의 공적을 기려 지이켄산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당시 오사카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산은 도시 개발로 인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안내도는 나니와 고고학연구소라는 이름의 체험형 학습 공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관람객이 직접 고고학자가 되어 유물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따라가 볼 수 있도록 꾸며진 곳입니다. 안내도에 나온 각 코너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고학자, 고고학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발굴 현장, 실제 발굴 현장처럼 꾸며진 곳에서 유물을 직접 찾아보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유물 세척, 발굴한 유물의 모형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보원 작업, 깨진 토기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며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작업을 체험합니다. 유물 실측, 복원된 유물의 크기와 형태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탁본뜨기, 유물 표면에 문이나 명문을 종이에 그대로 베껴내는 탁본 체험을 합니다. 과학적인 분석, X선 투과 장치, 모형 등을 이용해 유물의 내부 구조나 재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연구 성과 발표 이상의 모든 과정을 거쳐 밝혀낸 역사적 사실들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고고학 연구의 최종 단계를 소개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공간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눈앞에 오게 된지를 아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고고학 체험 학습 센터입니다.